일본에서 최근 몇 달 사이에 대지진을 예고하는 전조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언제 대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본인들은 지진을 걱정할 때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대지진을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 이 세 곳에서는 100년에서 150년을 주기로 강한 지진이 정기적으로 발생해왔기 때문이죠.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세 곳 중에서 도카이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주기를 따져봤을 때 쿨타임이 꽉 찼기 때문이죠. 중요한 전조현상 중 하나로 언급되는 것은 지난달 4일 도쿄도 인근 가나가와현 미우라반도에서 벌어진 악취 사건입니다. 이날 저녁에는 화학약품 악취가 진동한다, 고무가 타는 듯한 냄새가 난다와 같은 내용의 신고가 무려 500건가량 접수되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 가스관리자까지 모두 나서서 사건을 조사했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인 리츠메이칸 대학 환태평양 문명연구센터 다카하시 마나부 교수는 해당 현상에 대해 지각 변동에 따른 냄새 발생은 상식이라고 말하며 미우라반도 지역의 단층 이동으로 암석이 무너져 악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95년 고베 대지진 당시에도 한 달 전부터 타는 듯한 냄새, 화학약품 냄새가 많이 났었다고 하네요. 전조 현상은 지난달 25일에도 나타났는데요. 지바현 앞바다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도권에서도 규모 7에서 8급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재앙의 위험이 상존하는 사회가 됐다고 분석했죠. 워낙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이지만 최근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늘어나며 일본 사회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대지진과 관련하여 이번 달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카하시 교수는 프라이데이 주간지를 통해 여러 가지 사례를 적용해봤을 때 올해 7월 중순이나 하순쯤 도쿄만에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전했습니다. 공포심이 확산되어 일반인들도 이상자연현상에 주목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일본인들은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이상자연현상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대지진 전에만 찾아온다는 심해어종 메가마우스가 지바현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 하천에서 물고기가 수면 위로 튀는 지방하천 관리기관의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진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하기 힘들며 진원지에 따라 인류에 미치는 피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추산은 불가능한데요. 최악의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러합니다. 도카이에서 대지진이 일어나는 경우 난카이와 도난카이 단층을 건들게 되어 함께 흔들릴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후지산이 폭발할 가능성까지 생깁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1707년 호웨이 대지진 당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고 후지산까지 영향을 받아 후지산 최후의 대분화인 호웨이 대분화가 무려 거의 한 달간 대폭발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피해액은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였죠. 여튼 최악의 시나리오로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도쿄 일대는 물바다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오사카, 고베, 나고야 등 관서지방의 핵심 대도시들에는 쓰나미가 밀어닥치게 됩니다. 도우쿠 대지진 당시 쓰나미 도착 시간은 25분이었는데요. 도카이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쓰나미 도착 예상 시간은 단 5분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공항이나 남쪽 항구는 전부 사용이 불가능해지겠죠. 일본 정부는 도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는 경우 최소 피해액을 40조엔, 평균 피해액을 400조엔, 최대 피해액을 900조엔으로 측정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피해액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파괴했던 도우쿠 대지진의 총 피해액이 20조엔 안팎인 것을 비교해봤을 때 엄청난 피해액인 것을 체감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는 국가적 재난에도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죠. 후쿠시마 원전 피폭이나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전 세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일본인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러스 사태도 종식되지 않은 상태라 국가 간 인적 교류, 물자 교류의 제한이 큰데요. 이 시점에 대지진이 발생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인도적으로 피해가 없길 바라야겠지만 일본이기에 지진이 일어나던 말던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 마음도 생기는데요. 대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에도 영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동해 인접 도시에 전방위적인 타격이 생길 수 있으며 일본 해안가에 밀집돼 있는 화학 공장들이 파괴되는 경우 유독 물질을 내뿜어 한반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자연의 섭리대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지난 2011년 일본 대지진 때처럼 엄청난 금액을 모금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당시 한국이 받았던 대우 모두들 잊지 못하실 것 같네요. 한국인들은 자진해서 500억 단위 모금을 했고 대한적십자사에서도 29억엔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각국 적십자사의 지원 내역에서 한국은 5위를 차지했죠. 하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대만이 보내준 비용만을 대서특필하는 등 모금 순위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고 혐한을 부추겼습니다. 당시 이러한 편파적 보도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대만에게 정말 고맙다. 이래서 중국은 몰라도 한국이랑은 대화가 안 되는 것이다. 늘 잘난 척하던 한국은 어디 짱 박혀 있냐와 같은 의견을 남겼죠. 한국을 제외시킨 언론의 보도 때문인지 여전히 3.11 대지진 당시 한국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 일본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서 도움을 주었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역사 왜곡과 혐한, 보복성 수출 규제뿐이었네요. 모쪼록 주기와 뚜렷한 징조에 대한 분석이 잇따르며 일본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진을 막을 수는 없기에 가능한 한국에 피해가 오질 않길 간절히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